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영업부장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 비롯해서 2차 전지 쪽 이야기 부장님과 하려고 아껴뒀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어제도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이쪽에 집중이 됐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상장했을 때 6조에서 7조 정도 시총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 좀 주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이번에 공모한 자금은 2025년까지의 증설 자금을 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밸류를 산정하게 되면 한 6조에서 7조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2027년도 21만 톤 정도를 본다 그러면 한 보수적으로 보면은 매출 한 5조의 영업이 한 5천억 정도 본다 그러면은 20배 정도 배수 준다고 하면 10조까지도 일단 가능할 것으로 밸류상으로는 그냥 무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네. 어저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R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했는데 동사가 이제 RMP 공정이라 해서 원재료를 활용을 해서 전구체 생산을 하는 CMP 공정까지 포괄하는 이런 완전한 통합된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체계를 구축한 거에 대한 소개를 쭉 했고요. 보통 이제 MCP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 코발트 이런 망간들 원료들을 사야 되는데 이거보다 한 30% 저렴한 MCP를 구매를 해서 이걸 RMP 공정을 통해서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면서 이게 원가 절감을 훨씬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수율이 99%가 넘은 상황이고 불량률이 0.4% 수준이라서 이러한 이제 캐파 5만 톤인데 이런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춘 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주로 이제 에코프로 BM과 EM 쪽에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이제 외부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양극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 등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터리 3사라든가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들과 그리고 이제 ESS라든가 그런 이제 다른 쪽에도 추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략 2025년부터 초과 생산이 예상이 되거든요. 초과 생산 분들은 전부 다 외부 판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M 하이니켈 전구체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3.8% 성장 전망이고요. 같은 기간에 NCA가 39%, NCM이 25.4%, LFP가 12.5% 성장 전망이라서 이제 NCM 쪽에 하이니켈 전구체의 성장률이 50%가 넘는 상태고요. 또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미국이 같은 이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하이니켈 전구체 수요가 이제 61.3%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2027년까지 이제 21만 톤 캐파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극재와 더불어서 지금 전구체 시장의 성장폭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타사 대비해서 기술력으로 3년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생산을 저렇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RMP 공정과 CMP 공정의 라인 개수를 올해 이제 7월부터 딱 동일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라인 밸런스가 완성이 됐고 이제 추가 증설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주가로 보면은 지금 약간 수급 이슈가 붙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슈가 좀 일단 생겼고요. 네. 어제 종가로 8조 5천억 시가총액이고 시총 순위가 43위 정도 해당이 되는데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요건이 코스피에 포함된 코스피 200 미포함된 기업이 그러니까 15개월의 평균으로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들었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일단은 평균 51위 정도인데 15일 되는 날이 12월 7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7일 이후로 현재 시가총액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특례 편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게 이제 대략 시가총액 2조 5천억, 36,200원이 공모가인데 연기금이 지금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공모에. 네. 그리고 기관의 70% 이상이 공모가 이하로 쓰면서 물량을 다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가격에 10만 원 이상, 12만 원에 연기금이 사고 기관이 사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예상치 못하게 특례 편입이 돼버리면은 그걸 반드시
비중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기관들이 어제 외국인들 급하게 지금 담는 상황이라서 흥미진진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유통 물량이 16.4%라서 품절주의인데 지금 그 특례 편입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부터 대량으로 들어왔고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46만 주 정도 매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4만 2천 주 샀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수급 빈집이고 기관 수급 빈집이라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일단 12월 14일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12월 7일 이후에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급하게 담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그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한 것들이 이런 수급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12월 14일에 아마 만약에 그 특례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지금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12월 14일 종가에다 엎을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2월 7일이라는 그 분기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전후를 계산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앞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쪽 얘기하면 사실 공매도 이야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일부 확정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어요. 그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어제 이제 유관기관이라 해서 그 한국거래소와 그 예탁결제원, 금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위 네 곳이 그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자료를 좀 내놓았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내용은 제가 눈에 띄는 거 말씀드리면은 그 공매도 대차 거래의 연장 금지와 대차 비율 상향에 대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좀 말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 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공매도 그 불법 공매도 문제가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의 2차 전지 쪽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섹터로도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데 대차랑 공매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 지금 초안이 나온 거는 지금 대차랑 개인의 그 대주에 대한 뭐 상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증거금융, 그 담보 비율 얘기만 있거든요. 근데 그 대차가 곧바로 공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저께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게 그 전체 대차 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차 기간 연장을 그 제한하는 거를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차 그 기간을 연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을 불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차랑 공매도가 다 포함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은 지금 그 10월 말 기준으로 주식 대차 규모가 78조인데 국내 공매도 잔고 금액은 16조이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목적으로 대차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상환기간 연장 불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을 불가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 통상 기관은 차입 목적에 따라 대차로 빌린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차랑 공매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게 좀 묻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 중에 그 11월 26일자 오마이뉴스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이제 그걸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그 혁신안에 대해서 그 개혁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는데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핵심은 공매도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비율을 굳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든요. 비흡연자인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막 아무 데서나 막 담배 피는 거예요. 뭐 실내도 피고 밖에서 피고 그래서 적어도 실내에서는 피지 마라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너도 펴라 이거거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하는 비중은 1에서 2%밖에 안 되고 그것도 그냥 개인 투자자는 아닙니다. 웬만한 슈퍼게임이라든가 큰손 자금들의 일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매도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지껏. 그런데 이제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하는 공매도 재선을 이거를 어떤
규정을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공매도 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단순히 담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환 기간을 갖게 한다고 해서 그 평평한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자금력도 훨씬 크고 덩치도 훨씬 큰 그런 외국인 기관들을 놔두고선 개인과 그냥 규정만 맞췄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지금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전면 네. 공매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 대차가 곧바로 공매도는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매도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 때문에 공약주를 곧장 듣고 추가 질문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가 코스모 신소재인데 7월에도 이 종목을 한번 관심주로 얘기를 주셨었단 말이죠. 다시 꺼내 드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더 빠졌고 11월 6일에 그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네. 그날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그 공매도 금지 때문에 묻혔습니다. 내용이. 그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동사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양극재 증설 발표한 이후에 그 내년도 10만 톤 캐파 상반기에 구축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고객사들이 공급 확대와 그 일정 단축 요청으로 단초의 그 계획보다 증설 일정을 단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게 그래서 올해 이제 그 10만 톤 캐파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2월 달로 앞당겨서 구축하는 것으로 얘기됐고 설비 증선과 동시에 고객사 승인을 거쳐 곧바로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만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고 내년 1분기에 발생할 매출이 지금 4분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리튬 재고도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3만 톤이라서. 네. 그래서 양극재 기업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실적이 역성하지 않는 유일한 양극재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이후의 공급 물량과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고객사랑 병행해서 협의 중인데 이걸 가만히 뉴스를 기사에 있는 겁니다. 11월 6일자에 찾아보시면 그 뉴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랑 SK온 수주 얘기 계속 있는데 그 삼성 SDI 쪽으로는 ESS 쪽으로는 하고 있고 EV 쪽은 아직 들어가지 않는데 EV 쪽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SK온 쪽은 계속 펄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가 단계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얘기 안 나오는 게 이 일정과 맞물려서 수주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2027년도 캐파가 지금 원래 예전에 뉴스상으로 15만 톤 이상, 뭐 20만 톤 얘기 나오는데 최근 나온 거는 25만 톤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극재 톤당 4천만 원 잡으면 매출이 10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영업이익 한 7% 정도 잡으면 영업이익이 7천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 2028년도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7천억도 가능하다. 여기에 뭐 영업이익 배수 한 20배 주게 되면은 시가총액 장기적으로 한 14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구체 공장 내재화가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이제 올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준공은 6월달에 끝났고 서류만 마무리만 되면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끝나게 되면은 자체 생산에서 원가 절감 한 20%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전구체 공장 그 준공과 그리고 양극재 증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서 수주의 기대감도 같이 동시에 붙어서 좀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MSCI 편입이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기관 수급도 좀 꾸준하게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약하지 않아서 고점 대비 가장 빠지지 않는 양극재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라인에 22만 원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가 아래에서 손절가 13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22만 원의 목표 라인 살펴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관심주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시간 허락했다면 저희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장님의 시각을 좀 자세히 확인했을 텐데 아쉽네요. 시간이 다 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전략을 챙겨가겠습니다. 이창환 영업부장과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